안녕하세요. 7월 16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장 얘기 바로 여쭤볼게요. 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우리 양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버텼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많은 변수들을 안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언제 또 팬데믹에 대한 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불안감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좀 회복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자산에 대한 부분도 급격하게 회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도 모를 것 같고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한 것보다도 굉장히 또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충돌을 하면서 여기서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머물렀다 갈 것인지 이러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위치이다 보니까 미국의 3대 지수가 계속해서 서로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던 한 주예요. 뭐 다우지수, 나스닥, S&P 모두 상승을 다우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가 같이 상승을 하거나 혹은 다우가 하락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지수가 같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각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화가 됐던 게 이제 글로벌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어찌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현재 위치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깊게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그래도 이 같은 뭐 시장 안에서 지수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랐던 한 주였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와 테이퍼링 이슈 같은 이런 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잘 버텨준 한 주였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과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루 만에 다시 또다시 8만 원이 무너졌는데요. 전문가님, 반도체 섹터 어떻게 보셨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에 가장 좀 피해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작년 1년 전에 처음 딱 터졌을 때 또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던 게 기술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완화 국면에 들어오면서 그 어느 섹터보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보다 올해 상반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삼성전자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00% 올랐어요. 100% 오른 상태에서 최근에 조정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이대로 올라가지 않는 건가요? 또 8만 전자, 7만 전자가 됐는데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경험치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시장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너무 심화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예요.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입니다. 1년 동안 쉬지 않고 올랐으면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것을 투자자분들이 감내는 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저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합니다만은 저는 이 정도의 밀림을 가지고 조정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등락률을 보게 되면요.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떨어진 기준으로 보고 또 가장 많이 오른 기준으로 보더라도 5% 내외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르고 혹은 내일 내리고 또 그 다음날 오르고 또 그 다음날 내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연연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것보다는요. 이들 종목보다 더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로 종목별로 좀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렸던 것은 결국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이 방어적인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즉 반도체 지수가 밀렸는데 나스닥 지수는 그다지 안 밀렸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1% 가깝게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지수는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밖에 안 밀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같은 섹터 안에 반도체가 지금 밀리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다 좋다라는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를 포함한 전기차,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밀린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렸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폭삭 내려앉는구나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반도체 재미없겠구나. 그러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섹터가 얼마만큼 활약을 해주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구나. 이러한 시선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요, 오늘도 네. 인텔이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3위 업체를 34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네. 혹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인텔이 너무 더 이제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지금 인텔도 지금 이 글로벌을 점유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세 가지 기업의 지금 공통점은 뭐냐면요. 한정되어 있는 먹을 이 파이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 싸움이 아니에요. 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은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텔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SK 하이닉스에서 투자하는 것도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것도 서로의 지분율을 뺏어가는 싸움이 아닌 그냥 해당 산업 자체의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인텔이 뭐 파운드리 공략한다 그래서 뭐 이 뉴스 헤드라인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뜨죠. 뭐 이럴 때 어떤 기사가 좀 많이 뜨냐면 인텔이 삼성전자를 바짝 뭐 쫓아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뜨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게는 안 좋은 이야기일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그냥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여전히 지금 외형 성장을 기대할 만한 그러한 사이클에 진입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텔의 이 뉴스도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 동안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좀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인텔의 파운드리 업체 인수 소식은 오히려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폭염 탓에 전력 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스마트 그리드 섹터도 가장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스마트 그리드 쪽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뭐 전력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전력 이뿐만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좀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이쪽은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야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라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PS텍이라든지 뭐 에스코넷 뭐 이런 종목군들 혹은 뭐 일진전기, 옴니시스템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마트 그리드는 굳이 뭐 더위 때문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 산업 구조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폭염 이슈뿐만 아니라도 향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특히나 지금 위치에서도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또 더위가 지금 이미 충분히 더운데요. 이제 다음 주 20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시장에서도 여름 관련주들이 또 연일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름 네.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당연히 좋죠. 네, 어차피 이제 여름 관련주들은 계절주들은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조정수에 미리 담아 놓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때 사신 분들은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위치에서 여름 관련주들 더 더워진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창문용 에어컨이 작년과 올해 이제 가장 큰 히트를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파세코를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달 반, 두 달 전에 샀다면 지루하긴 했어도 지금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보기에는 이 여름 관련주, 이 계절주의 그 시기가 굉장히 또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별로 좀 차별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미리 움직인 종목군들보다는 제가 그 중에서도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차라리 롯데 하이마트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표적인 에어컨 종목 관련들, 뭐 바세코, 위니아, 위닉스 뭐 이러한 쪽보다는 그러한 에어컨들을 모두 모아서 파는 롯데 하이마트가 지금 위치에서 보면 더 매수하기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은 롯데하이마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브랜드의 차이 없이 그냥 다 입점해 있습니다. 웬만한 브랜드가 다 입점해 있고 다 팔고 있는데 롯데하이마트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파세코도 사실은요. 주봉 단위로 봤을 때 진짜 작년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한번 보더라도 작년 대비 거의 올라온 게 없어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롯데하이마트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래도 여름에 에어컨 많이 팔아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기상청을 제가 비꼬는 건 아니에요. 비꼬는 건 아닌데 뭐 아무리 덥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계속 덥지만은 않을 것 같고 중간에 또 이 많은 양의 강수량이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에어컨 관련한 제품 그리고 제습기 관련한 제품을 모두 파는 롯데 하이마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습기 대비해서 에어컨이 영업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에어컨이 많이 팔리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여름 계절주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쫓아가는 것은 부담이 된다. 뭐 만약에 정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면 롯데하이마트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롯데하이마트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에어컨 많이 판다, 뭐 제습기 많이 판다 이것도 좋지만 삼성의 비스포크 라인업 그리고 LG의 이 오브젝 라인업 아마 제품을 보신 소비자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제품들을 사러 가서 그 본 것은 아닌데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그 비스포크 라인업, LG 오브젝 그 두 가지의 이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보면 사실 다른 제품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와 디자인을 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모두 잘 팔린 이번 2분기 그리고 3분기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하반기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선 전문가가 여름 관련주들 중에서도 창문형 에어컨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눈여겨보자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미 노란톡방에서 우리 김태선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으로도 큰 수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미 시세를 크게 낸 만큼 새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에 여름 관련한 에어컨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 하이마트가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종목 언제 진입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지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이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파월 의장이 이제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쪽 섹터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다시 좀 끊겨서 그런데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관련주들과 함께 이 가상화폐와의 좀 시소 게임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디지털 달러가 현실화가 되고 속도가 붙는다면 가상화폐의 존재 유무에도 굉장히 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저도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미국의 파월장이 어제 이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오늘 많이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뭐 KCT 같은 종목군들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계속해서 시세가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미국의 파월 의장이 밀어주는 만큼 관련주들의 시세는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언제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테마의 지속성적인 측면에서 이미 너무 선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짧게 트레이딩하는 것
손절선을 잡고 트레이딩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번에 사서 나는 내년 혹은 내후년 디지털 화폐가 정말 실현화될 때까지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매매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 쪽과 시속 게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상승을 했지만 언제 또 하락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트레이딩 기간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을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이제 코로나19 확산세로 오늘도 역시 택배 관련해서 제지주들, 골판지 제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쪽은 언제까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가 이제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택배 관련주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예전만큼, 예전이라고 하면 너무 오래전인 것 같은데, 올해 초만큼의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때만큼의 탄력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에서의 좀 행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재지라는 것 자체가 진짜 가격이 아무리 높게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가치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지주들의 수요는 계속됩니다. 수요는 계속되지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지속될 것이라는 모든 호재를 우리가 미리 알고 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지주들은 저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의견, 네, 매도 의견을 좀 드리면서 그 종목, 그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섹터 지금 매매할 만한 것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수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좀 깊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 할 만한 섹터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올해 계속 히트 쳤던 재지주를 지금에서도 가져가는 것은 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상 전문가가 제지주들 관련해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지주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겠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이번 상승 기회에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들과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든든한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대어로 꼽혔던 ST바이오 센서가 상장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물어보신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드렸던 이야기인데 오늘 매도를 하는 게 저는 가장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만약에 SD바이오 센서에 상장하는 일이 오늘이 아니라 한 2, 3주 전이라면 그래도 시젠이라든지 수젠테 랩지노믹스의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뭐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대장이라고 불렸던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지금 상장을 한 부분이라서 아무리 SD바이오센스가 좋은 기술과 좋은 영업력 그리고 좋은 판매고를 올린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세를 좀 시현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오늘 매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오늘 장중에 사신 분들을 제외하고 기존에 이제 IPO 참여하셔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다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인데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다시 한번 이탈되면 저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6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번 뭐 6만 5천 원 그 이상 한번 기다려 볼 만은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처음 상장을 했던 ST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 노란톡 방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좀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6만 원대를 지지해주는지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이슈됐던 종목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입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전문가님 SD 바이오 센서 말씀을 좀 여쭤봤더니 이제 진단키트 쪽도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요즘에 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유자분들은 이제 정리하고 나오는 기회를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하락할 때 좀 들어가 봐야 될까요? 매도해야죠. 네, 오. 매도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쪽으로 당연히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이 기조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들은 아실 거예요.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테, 지금 반등에 뭐 매수 가격까지 안 오더라도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젠, 랩지노믹스, 뭐 수젠테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줬다가 지금 계속해서 밀림이 좀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또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격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는 진단키트 쪽보다는 역시나 mRNA 혹은 CMO 그리고 치료제 이쪽으로 포커스가 넘어가고 있다.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모습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키트 쪽은 이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치료제와 백신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쪽 섹터 중에서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이슈됐던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주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거래 재개되자마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까지 세 종목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쪽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종목이 많아요. 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오늘 오르지 않고 조정이 나왔다고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냥 논외로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시장의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흔들렸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이쪽은 보유 계신 분들은 그냥 하루빨리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올라가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시아나항공 기다렸던 분들은 저는 지금은 아시아나항공을 볼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 그래도 항공주를 본다면 TA항공, TA홀딩스, 제주항공 이렇게 이제 국내선 혹은 단거리 노선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항공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저가 항공 쪽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테마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죠.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 가격을 인상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 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전문가님. 네. 라면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라면 관련주라고 보기보다는 뭐 음식료 관련주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음식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좋은 이슈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판매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한테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하나를 팔더라도 이제는 이 마진율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빙그레, 뭐 오뚜기, 지금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풀무원 이러한 종목군들은 저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뚜기도 그렇고 빙그레도 그렇고 현재 음식료 업종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오히려 앞서 말씀하셨던 그 아시아나항공 이쪽보다는요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식음료 관련주들 중에서 오뚜기와 빙그레 그리고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매점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오늘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들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은요. 현대건설이고요. 매수가는 62,2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했네요. 1.39% 오늘 상승을 하면서 58,4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질무자님 지금 손실권에 계셔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현대건설은 저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뭐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드리자면 일단 매수한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만약에 종목을 사더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을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대건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멘트를 아마 2달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후보자가 대선 후보자로 나서든 공통적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공약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지금 높아진 부동산 값을 잡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주택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건설주에게는 좋은 호재성 뉴스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GS건설, DLEC 대다수의 건설주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봐도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책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쭉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무자님 매수가 보니까 조금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는 방법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종목 사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요. 신풍제약이고요. 매수가는 66,4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신풍제약 정말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요. 네, 오늘 질문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종가시네요. 대응하기 그래도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신풍제약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 고민이 좀 돼요. 고민이 되는 건 일단 임상 스케줄 기준으로 봤을 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임상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나온 것이고 또 임상 결과에 굉장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뭐 기업 정부 입장에서도 관련 기업들과 빠르게 좀 이 방법을 찾아볼 또 협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조정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 반등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손절선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근데 당연히 손절선은 이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수하셨으니까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면 8만 원, 6만 5천 원, 네, 7만 5천 원부터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7만 5천 원, 8만 원에 올라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원 이상부터는 분할로 어느 정도 매도하면서 빠져나오자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아래로는 6만 원대를 이탈한다면 좀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NC소프트고요. 매수가는 87만 8천 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NC소프트 오늘도 신작 기대감으로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4.35% 급등하면서 83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NC소프트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NC소프트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들어오면서 반등력을 좀 잘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요. 괜찮은 기업이라고 하면 좀 우습죠. 원래부터 이제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레이딩 기준으로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NC소프트를 제외한 지금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펄어비스가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현재 흐름 좋고, 그다음에 조이시티 같은 기업들도 흐름이 좋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NC소프트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장기적인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적인 투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위치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게임주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고 지금 당장 진입도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혹시 이 종목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NC소프트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올라온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요. SKI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21만 3천 원, 비중은 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 상장 후에 지금 급락하다가 최근에 우상향하는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4%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21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더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 사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가격 21만 3천 원이면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지난주 혹은 주초에 매수를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왕 공격적인 위치에서 매수를 하실 거라면 비중이 40%가 아니고 비중이 40%인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공격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제가 공격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올라갈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갈 때는 손절을 하면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2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요, 아마 투자자분의 투자 심리 자체가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번에 상장한 이 가격, 상장했을 때 고가 22만 원 그 이상은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지금 위치에서 진입을 하시는 거라면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하되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실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추가 매수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만 원대를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자라는 손절 라인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포스코고요. 매수가는 34만 6천 원, 비중은 2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논란 이슈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 포스코는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1.45% 밀리면서 34만 1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포스코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앞선 건설주하고 가장 흐름이 유사한 패턴으로 오래 움직였던 이 종목이 바로 철강주인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본다면 포스코,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이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강 관련해서 이제 피카온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포스코 현대제철은요.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은 높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철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팔린다라는 것은 경기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전체적으로 건물을 많이 짓고 혹은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고 그렇게 됐을 때 좀 호재를 받는 지금 기업들이 바로 포스코, 현대제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동차 많이 팔리죠. 그리고 뭐 건설업 지금 현재 굉장히 좋죠. 그리고 조선업도 좋다라는 이야기 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올라온 부분은 당연히 뭐 원가, 원재료 상승에 의한 또 주가의 동조 현상이었지만 원재료 가격에 대한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향후 수요가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건설주와 철강주는요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고 진입하는 섹터가 원래부터 아니에요. 물론 올해 상반기에 진입하신 분들은 원래 철강주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원래 건설주들은 한번 움직이면 이렇게 강한 시세를 내주는구나.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철강과 건설주는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를 기대하는 종목, 기대하는 섹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부분을 기대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건설주와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할 때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좀 더 잘 기다려보시고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요. 녹십자 홀딩스고요. 매수가는 4만 20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42%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0.74%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네요. 34,0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고 비중도 좀 커서 고민이 되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00%라는 건 없죠. 시장에 100%라는 것은 없지만 지금 녹십자 홀딩스의 가장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 개발에
어느 정도의 좀 우선순위를 보이느냐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일단은 올해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녹십자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지금은 이제 진단키트가 아니고 백신과 치료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녹십자홀딩스 3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고 만약 말씀드리는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라는 테마와 엮여서 올라간다면 정말로 강한 상승세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록십자 홀딩스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지 잘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누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요. 네이버고요. 매수가는 44만 9천 원, 비중은 9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0.45% 조정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님 네이버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요. 네, 일단은 만약에 비중이 적다면 조정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이야기를 좀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중이 너무 많은데 또 가격도 너무 고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 물려서 마음고생 하실 바에는 매도를 하셨다가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지면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 위치에서의 저 비중만큼 그대로 보유를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매도를 하셔서 네이버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조절이 조금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일단은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중이 만약에 적으셨다면 조정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드렸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매매하실 때 좀 비중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시젠이고요. 매수가는 94,300원, 비중은 5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시젠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매도입니다. 시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SD 바이오센스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치에서 매력도가 높다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종목 상담 온 종목 중에 녹십자 홀딩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제는 좀 가볍게 좀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